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4월 28일 목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오전장에는 그렇게 썩 좋지 못했었는데 계속 힘을 내면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도 오늘 코스피가 1%의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또 종가가 최고가에서 마무리되었죠. 그리고 이틀 동안의 흐름을 보더라도 계속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직전, 이틀 전이었죠. 그 당시 종가보다 높은 위치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자, 그런데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힘을 쓰지 못했던 하루였어요. 지금 보시면 오늘도 0.4%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코스피는 우상향 흐름이 나왔었다면 반대로 우하향하는 굉장히 반대되는 흐름이 나왔었죠. 자, 그리고 코스피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면 오늘은 정말 LG화학이 큰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원자재 관련주도 강세를 보여주었고 반대로 반도체 관련주, 삼성전자는 여전히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종목을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무난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코스닥. 자, 오늘은 게임주, 펄어비스가 다시 한번 9%의 큰 약세를 보여주었고 아마도 이 부분이 코스닥 투심이 위축이 되었던 주된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틀 동안에 지금 급락이 나왔는데 과연 내일은 어떤 흐름이 나올지 그 점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은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왔고 외국인은 여전히 순매도를 보여주었네요. 그래도 규모는 작은 것 같고 자, 그런데 4월 13일 이 시점부터 해서 한번 살펴보면 외국인은 계속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기관, 특히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매수세가 조금씩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년 3월 달에도 지수가 최저점이었을 때 적극적인 매수세가 들어왔었죠.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신다면 아직까지는 적극적인 매수세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충분히 저점으로 인식하고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은 아닐까. 그 점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오늘 코스피는 조금 안정화된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코스닥은 여전히 외국인의 순매도가 강하게 나왔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오늘도 52주 신저가를 경신했던 삼성전자. 지금 며칠째인지 모르겠지만 외국인의 순매도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오늘은 기관도 매도세가 나왔죠. 그리고 삼성 SDI. 지금 이 종목은 반대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네요. 자, 그리고 오늘 강세를 보여주었던 LG화학. 기관 쪽에서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연기금하고 투신 이쪽에서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자동차 관련주 기아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3거래일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고 기관은 모처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네요.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8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아모레퍼시픽, 기아, 포스코홀딩스,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종 올렸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LG화학, 아모레퍼시픽, 삼성 SDS, HMM, SK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종 올렸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한번 살펴볼게요. 어제 미국 증시가 그래도 반등에 성공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결국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그 상승폭을 다 반납하고 거의 보합권 내에서 마무리가 되었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S&P 500도 0.2% 상승에 그쳤고 장중한 때는 1.5%까지 상승했었죠. 그리고 나스닥은 어제 보합으로 마무리되었고 마찬가지로 장중한 때는 1.7%까지 어제 하락폭을 만회하는 조금의 상승이 나왔었는데 그걸 다 반납하고 마무리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쉬운 것 같고 다우지수도 마찬가지였죠. 자, 그리고 다른 아시아 증시도 보면 일본 니케이는 1.4%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대만은 0.6%, 상해지수는 0.2%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는 지금 0.7%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일단 아시아 시장의 흐름과 비슷하게 일정 부분의 되돌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사실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고 나서 두 가지 부류로 나눠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수익 중인 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 손실 중인 분들. 전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줄어든 수익에 대한 아쉬움 그런 것들은 충분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손실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에서 제외를 시켜보고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손실 중이다. 지금 손실 중인 구간에서 여러분들 할 수 있는 대처 방안은 저는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손절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말 그대로 버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 손절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단타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면 너무 지금의 하락장에 대해서 괴로울 수는 있어도 저는 개인적으로 손절보다는 버티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분들의 업종마다 조금은 차이가 있겠지만 성장 산업에 속한 종목들, 그런 산업 위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자, 그리고 현재 PER을 살펴보면 최신 자료가 3월달까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4월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코스피의 평균 PER을 보시면 3월달에는 12.5배, 2월달에는 12.3배,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조금씩 떨어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PER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죠? 이게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을 뜻하는 말인데, 즉 기업과 업종, 그리고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평가 대상에 내재된 가치를 나타내는 하나의 수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그 기업의 내재 가치를 뜻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의 통계를 살펴보니까 코스피의 평균 PER이 15.78배였어요. 자, 그런데 최근의 PER을 한번 살펴보세요. 계속 떨어지는 추세이긴 하지만 작년 말부터 평균치를 하회하는 수준을 보여주었고, 또 최근 들어서는 평균치를 10% 이상 하회하는 그런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0년간의 평균을 보더라도 저는 시장이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관점을 대입해 본다면 지금의 시점은 바로 상승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충분히 저점에서 매수하고 씨를 뿌릴 수 있는 그런 관점을 가져보는 것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적절한 시장 대응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환율을 보면 1년 동안에 계속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한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환율이 계속 상승한다는 것은 외국인들의 환차손이 발생이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은 국내 시장에 주식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극단적인 예시로 말씀드려볼게요. 작년 4월 달에 A라는 종목을 매수했고 그때 가격이 1,000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대로 그 종목을 들고 있고 주당 가격도 1,0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결국에는 주가의 변함은 없었지만 이 환율이 1,100원에서 1,270원으로 거의 10% 이상 증가를 했었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수익 실현하고 그걸 다시 달러로 바꿨을 때 10% 이상의 손실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외국인들이 쉽게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기 힘든 상황이다. 그 점을 먼저 인식을 해보시고요. 자, 외국인이 국내 시장에 적극적으로 매수하기 힘들다는 것은, 자, 단연코 코스피 대형주들, 오늘은 반발 매수로 상승세가 나오고 있지만 추세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이 대형주들은 당분간은 상승이 어려울 수 있다. 그 점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환율이 얼마나 더 상승할지 모르겠지만 안정화되는 흐름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당분간의 외국인의 매수세는 기대하기 어렵고, 외국인의 매수세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은 대형주들의 상승은 당분간에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게 저의 생각입니다. 자, 그렇지만 모든 것들은 한 가지 재료를 가지고 보는 사람들의 시각에 따라서 달리 해석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자, 제가 먼저 부정적인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당분간의 외국인의 매수세를 기대하지 말자,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환율이 거의 10년 내 최고치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는 것은 10년간의 통계를 봤을 때 여기서 환율이 더 상승할 가능성보다는 하락까지는 아니더라도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은 위치이다. 그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루 이틀의 흐름을 두고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넉넉한 시간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것은 환율이 안정화가 되었을 때, 그렇다면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왜냐하면 10년간의 PER 평균을 봤을 때도 제가 15.78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10% 이상을 하회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외국인 입장에서도 한국 시장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다. 그 점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환율 문제 때문에 즉각적인 매수세로 이어지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환율이 안정화가 된다면 당연히 코스피 대형주, 그 중에서도 낙폭 과대 종목, 또 성장주 위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재료를 가지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지금 이 앞부분, 부정적인 부분만 너무 돋보이는데 이게 조금 진정이 되었을 때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이후의 흐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보고 생각해 볼 시점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LG화학을 보면 9% 이상의 상승이 나오고 있죠. 물론 오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런 재료를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도 사상 최대 매출이 나왔는데 오히려 주가는 하락하고 반대로 LG화학은 상승하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게 종목마다 조그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 주식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 같고, 또 불신까지도 느낄 수가 있겠죠. 자, 그렇지만 저는 뭐가 됐던 간에 실적은 주가에 수렴한다, 여기에 대한 생각은 전혀 변함이 없고요. 물론 실적 당일을 전후로 해서는 디커플링 되는 모습도 나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추세적인 방향성, 주가는 기업들의 실적에 비례한다, 그 점에 대한 생각은 늘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를 한번 보세요. 이게 연봉 차트거든요. 봉 하나당 1년간의 차트예요. 그런데 삼성전자의 추세를 보시면 물론 흔들리는 구간이 발생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지난 25년 동안에 추세적인 상승을 보여주었던 기업이었고, 또 2022년, 2023년 이렇게 실적이 견조하다면 저는 다시 빨간 양봉과 함께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다, 거기에는 늘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걸릴 수가 있겠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당분간의 외국인의 수급을 기대할 수가 없다, 그 점을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는 것은 이 종목도 지금의 상승에 대해서는 기대해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어떤 재료에 대해서 달리 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때문에 환율이 조금 안정화되었다면 저는 충분히 다시 외국인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그 대표 종목이 반도체 업종이 될 것이다, 그 점에 대한 생각은 늘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대형주들은 철저하게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내가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면 모멘텀에 기반한 투자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모멘텀을 기반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업종은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음식료 관련주들, 그리고 에너지 관련주, 이런 업종이 대표적인 업종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전반적인 시장 흐름이라든지 지금 현재 코스피의 위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여러분들이 장기적인 방향성을 세워보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